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 2스텝 넣으셔서 선생님 풀고 싶은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라든지 필요한 것들 먼저 딱딱 할 건데, 자, 일단 697번에다가는 697번 별표 쳐주시고 도형 암기 쓰세요. 도형 암기. 그리고 화살표찍 긋고 좌표 설정 일단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697번에 저러한 도형을 여러분들 암기해서 저거 기본적으로 좌표 설정이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지는 않고요. 이 좌표 설정에 대한 얘기만 좀 확인해 보실 거예요. 여기 정사각형이 지금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가 0,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형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정사각형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만 잘라놓고 보면은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저 삼각형 형태로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정사각형은 좀 쉽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못 풀어요. 오케이? 이거 구분 지어주세요. 이렇게만 나와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좌표 설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를 막 열심히 배우면서 봤을 도형일 텐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요놈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놈들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직각이면 여기 직각, 여기 동그라미 x 표현해주시면 여기가 동그라미 x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4개가 합동인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5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고 피타를 이용해서 여기 3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4고 여기도 3이다, 여기도 4고 3이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좌표를 모두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 좌표는 뭐? 3, 여기 좌표는 7,3이고 뭐 여기 좌표는 4만큼 갖고 높이는 7인 거니까 4,7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오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로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직각 나오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시고 수선의 발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뭐 할 것이다? 합동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좌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얘가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직각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변의 길이가 같지 않게끔. 그러면 여기 똑같이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여기 동그라미 x다가 하고 여기 동그라미 x다가 할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같으면 얘하고 얘가 완벽하게 똑같은 합동의 삼각형이 될 텐데, 지금은 얘가 각은 똑같으니까 닮음이겠죠? 하지만 길이가 다르니까 합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위에는 합동의 삼각형이 되는데 이 아래는 닮음의 삼각형이 된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일단 이러한 도형 문제에 따른 좌표 설정은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번 파트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냐면, 도형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될 도형들은 다 떠올리셔야 돼요. 예습 때 할 때까지 전까지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697번 먼저 이렇게 좌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9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푸신 분도 있고 못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698번. 자, 일단 별표 한 5개 쳐주세요. 별표 5개. 698번 별표 5개. 자, 그래서 1번 일단 여러분들 일단 내가 그림을 자취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혹시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거부터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3등분한 직선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접 잡아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자취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넓이, 이 차우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넓이가 나오면 맨날 넓이를 표현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를 설정해야 됐었고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이
넓이를 3등분했다라고 나와서 막 지금 등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넓이를 등분했다라고 나오면 맨날 활용되는 형태가 거의 80~90% 일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넓이를 등분한다는 얘기는 항상 전체 넓이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전체 넓이. 전체 넓이를 활용해서 넓이가 몇 등분된다라는 걸 구해주시는 거고요. 다시 전체 넓이를 활용함으로써 넓이가 몇 등분된다라는 걸 구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넓이가 나왔다면 넓이를 항상 표현해주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넓이를 표현해주자. 좌표를 설정해서 표현하던지 직각삼각형이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698번 문제를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 문제 풀었기도 하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문제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A좌표가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3 이렇게 따라오고요. 지금 OABC, 여기에 5가 있어서 OABC라는 정사각형을 여기다가 내가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한 변을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을 그린다고 하면은 정사각형이 여기 오른쪽에도 그려지겠고 여기 왼쪽에도 그려지겠고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보이셔야 돼요. 일단 자취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C가 1사분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그려주세요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형태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딱 본 순간 일단 저 도형이 보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 X축에다가 정사각형 딱 얹은 순간 저 도형 보이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1만큼 가고 3만큼 갔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지금 여기도 똑같이 3, 1, 3, 1, 3, 1 따라올 것이니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다 이게 보여야 된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잡아주시면 여기가 3,1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좌표는 3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 2, 높이가 4니까 4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마이너스 1,3에서 일단 각각의 좌표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이 5를 지나면서 넓이를 3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면 넓이가 2등분 되기 때문에 넓이가 3등분 되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약간 좀 작아가지고 3등분 된 형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보다 작게끔 대충 이렇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대칭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넓이를 등분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 활용하자고요? 전체 넓이 활용하자고요. 그럼 이놈의 전체 넓이를 빠르게 보시면 전체 넓이는 여기의 길이가 지금 루트 10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뭐가? 10이다. 그럼 3등분의 넓이는 뭐일 것이다? 3분의 10일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3분의 10이다 3분의 10이다 이걸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럼 이제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이 넓이를 뭐 하면 되겠다? 표현하면 되겠다. 이게 일단 정리 끝이에요. 그럼 보시면 여기 넓이 당연히 이 더럽게 생긴 이거 3분의 10 표현하기보다는 이놈의 넓이 3분의 10인 거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밑변이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요 길이를 구했다는 얘기는 반대에 있는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죠? 식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점과 기울기거나 점과 점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직선을 보시면 점 하나를 주고 있으니까 점 하나를 구하면 될 것 같고 그 점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러한 점으로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만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넓이가 3분의 10이라는 걸 표현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10이고 높이는 모르는데 요놈의 넓이가 3분의 10이다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높이라는 걸 구해주시면 높이는 양쪽을 루트 10으로 나눠버리고 양쪽에 2배를 하니까 높이가 3분의 2 루트 10 이렇게 나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1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예요? 이 전체 길이가 루트 10이었으니까 여기가 3분의 루트 10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은 몇 대 몇? 1대 2로 무슨 하는 점? 네, 무슨 하는 점이라고 해서 이 점을 구하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얘기예요.
유형 문제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를 단순하게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기계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도형이 나왔으니까 좌표 설정 첫 번째. 따라오니까까지 넓이를 등분했네. 그럼 뭐 활용하자? 두 번째. 전체 넓이 활용하자. 두 번째. 전체 넓이 활용해서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이 넓이를 뭐 하자? 표현하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풀어주셔야지 사실은 내신 때는 가능하다. 이게 쌓이면 여러분들 나중에 체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698번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699번. 이거는 자취입니다. 자취라고 해서 써주세요. 자취 떠올리기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이거 보여요. 피해 자취 어디 있는지? 여기 일단 최소일 때. 피가 어디 있을 때? 다 떠올리셔야 돼요. P는 어디 있을 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걸 항상 최소로 만들려면 이 구부러진 걸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펴주셔서 이렇게 따라서 P가 선분 AB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P의 자체는 선분 AB 위의 점이다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실까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만약 PA 더하기 PC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성분 AC 위에 있는 의미의 점이 된다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도 꺾여있고 여기도 꺾여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막 꺾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놓고 이 4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2개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2개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얘를 또 P면 되니까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P는 이 빨간색 위에 있고 연두색 위에 있으면 되니까 어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둘에? 근점에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자취가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기본적인 자취는 요거죠, 요거. 요거 다 아시잖아요, 그쵸? 이거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차이점까지 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게 성분 AP 더하기 성분 BP라고 안 나왔고 성분 AP 제곱 더하기 성분 BP 제곱이라고 나왔으면 이거는 2차 시계 형태이기 때문에 2차 시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버리면 루트라는 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루트니까 이건 연산이 안 돼요. 하지만 이건 연산이 된다. 꼭 구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이거는 자취적인 도형적인 접근, 이거는 식에 대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따라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식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저번 시간 복습이라고 보세요. 요게 최소일 때의 P의 자취 기억나십니까? P가 어디 있을 때였어요? 무게중심 여기까지 세트. 오케이, 하나만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다 연계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을 못한다? 그럼 애초에 원의 방정식은 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묶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얘가 일단 두 번째 형태 본 거고요. 자, 701번 갈게요. 701번. 누가 푼다고 했는데 많이 푸네 생각보다. 자, 701번엔 풀이 두 가지라고 해서 풀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701번 풀이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에가 있는데 하나의 기울기가 다른 하나의 기울기의 4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놈의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주시면 요놈의 기울기는 4배니까 4mx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루는 각의 크기가 2배다라는 이유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이 각이 이렇게 똑같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각을 2등분한다라고 보여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풀이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풀이는 당연히 각을 2등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각을 2등분하는 형태에 따른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을 2등분하는 애를 어떻게 여태까지 문제를 풀었냐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자취. 오케이? 무슨 특징이 있죠? 오케이. 이 직선에서부터 각각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첫 번째 자취에 대한 풀이가 있습니다.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자취.
어떻게 따라오냐? 직선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즉 여기에 있는 이 한 점에서부터 임의의 한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계실까요? 두 개 똑같은 자주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이는요. 여기 있는 이 P는 아무 점이나 갖다 쓰면 되거든요. 아무 점이나.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한 점을 갖다 쓰세요. 그럼 가장 편한 점 뭐 쓸 거예요? 1,m 이런 거 쓰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여기를 1,m 잡아주시면 1,m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가 됩니까? 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이라는 얘가 1,m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즉 4mx-y이 0까지의 거리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루트 16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1 대입하고 m 대입하니까 절대값 3m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문제에서 이 m이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절대값을 듣고 3m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지금 문자가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 한 개, m 하나, 식 몇 개? 하나, 여기서 n의 값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자취를 떠올려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이거 따라오실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뭐가 있는 거냐면 각을 이등분하는 우리가 각을 이등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는 건 사실 삼각형 이런 거 있어요. 각을 이등분하는 삼각형. 그 직선 위에는 내심이 있다. 여기까지 세트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각을 이등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 일단 지울게요. 이걸 가지고 두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냐? 삼각형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 만드는데 또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대, 얘는 얘대, 얘다 이런 거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모르잖아요. 뭔지 편한 거 잡으세요. 편한 거 잡으려고 여기를 그냥 x는 1 이렇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좌표가 1,4m 이렇게 따라오는 거니까 여기가 1,m 이렇게 따라오는 거니까 왜냐면 x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1 더하기 16m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대, 얘는 얘대, 얘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m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m에서 m을 빼니까 3m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일 것이다? 1대 3일 것이다. 결론, 요놈의 길이가 뭐여야 되냐? 3이어야 된다. 실제 요식 보시면 여기 양쪽에 m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양쪽에 루트 16m제곱 더하기 1을 곱해버리면 얘가 3이다라는 식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도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삼각형을 만든다 또는 자취가 떠오른다.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똑같이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우리가 701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702번도 뭐 자취죠, 여러분들. 자취.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 일단 사각형에 대해서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요놈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느 점을 지나야 되죠? 네, 이 사각형의 중점이라는 건 딱히 없고요. 이 대각선의 극점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 지나면 돼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 쉬운 문제는 한 꼭지점을 무조건 지나게끔 줘요. 그럼 얘를 지나면서 넓이 이등분하려면 어떤 점을 지나야 됩니까? 요놈의 중점 지나야 된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좀 귀찮은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놓고 넓이가 이등분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접근 방법은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넓이 이등분한대요. 넓이를 등분한대요. 그럼 뭐를 먼저 바라보자? 전체 넓이를 하는 거죠. 전체 넓이를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넓이가 예를 들어서 16이라고 잡아보시면 넓이가 이등분되기 때문에 여기가 8, 여기가 8 이렇게 잡을 텐데 넓이 이제 구했으니까 넓이를 뭐하자? 표현하자. 그러면 이 삼각형 표현할 겁니까? 이 사각형 표현할 겁니까? 삼각형을 표현함으로써 답을 내주시는 형태가 될 겁니다. 감점 잡으셨을까요? 일단 여기가 등분된다는 형태의 특징인 것 같고요. 703번도 잘 풀었고요. 704번 잘 풀었고요. 705번 잘 풀었습니다.
706번에 별표 2개 쳐주시고요. 706번에. 자, 706번에 별표 쳐주시고. 기울기 활용 이렇게 써주세요. 기울기 활용. 자, 그래서 706번이 이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인데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갈게요. 자, 일단 세 점 A, B, C를 먼저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요. 8,1이라는 점 뭐 대충 여기 있습니다. 1,0이라는 점이 여기 있어서 삼각형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삼각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C 1,0입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즉 X축의 수직이라는 직선은 X는 K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가 이놈의 넓이를 대등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취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직접 그려주셔야 되는데 X는 K라는 걸 어디다 그려야 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저기에 있는 698번 문제랑도 또 비슷한 문제인 겁니다.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X는 K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 밑변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넓이가 훨씬 크겠죠. 그럼 이것보다 좀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 크니까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잡았어요.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 딱 본 순간 넓이를 어떻게 하고 있다? 등분하고 있다. 그럼 뭐 활용하자? 전체 넓이 활용하자. 전체 넓이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전체 넓이 구해주시면 여기 밑변이 10이 따라오고요.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5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등분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넓이는 2분의 5가 될 거고 2분의 5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풀이는 이 두 번째 풀이인 겁니다. 첫 번째 풀이는 이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넓이를 표현만 하면 되는데 넓이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이 각각의 좌표, 넓이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 좌표를 설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따라오죠? K, 1 이렇게 되는 거죠. X좌표가 K이고 Y좌표 1로 고정이니까. 그럼 이제 이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 좌표를 구하려면 얘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7 증가할 때 1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7분의 1이고 1,0을 지나니까 이러한 점이 따라온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점을 구해볼게요. 자, 이 점이 K, K를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7분의 K-1을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넓이 표현하러 갈게요. 넓이 표현하러. 자, 넓이 표현 갑니다. 2분의 5라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8-K 잡아주시면 되겠죠. 따라오세요. 높이는 뭐예요? 1에서 얘를 빼야 되죠. 높이는 1에서 7분의 K-를 빼니 높이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K 값이 나와서 답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풀이.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울기 활용 이렇게 갔잖아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기울기를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빠르게 풀 수 있다. 이거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수업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럼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놈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밑변은 빠르게 잡히니까 밑변을 2분의 1의 8-K라고 밑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에 따른 내가 높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보면 기울기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빠르게 한번 보세요. 이 직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7증가할 때 1증가니까 7분의 1이죠. 기울기가 7분의 1이라는 얘기는 7대1이라는 길이 비율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주고 있는 겁니다. 7대1. 그러면 여기 길이도 여기 길이도 몇 대면? 7대1.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분의 몇? 7분의 1. 이 길이의 몇 분의 몇? 7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언제 좌표 설정하고 언제 길이 잡고 있냐고 기울기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조금 하나의 예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활용한 풀이가 사실 이번에 그 도노코 객관식 마지막 문제 있죠? 기억나요? 찍어서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도 막 이 길이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기울기를 활용해서 풀어주면 훨씬 간단한 풀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냈더라고요. 자, 어쨌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놈의 기울기를 2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좌표를 1이라고 줬다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좌표를 3이라고 한번 줬다고 해볼게요. y좌표 뭔지 모르고 직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x좌표가 1이고 x좌표가 3이니까 이 길이 뭐예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이란 얘기는 1대 2란 얘기죠. 이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기울기를 활용해서 좌표 설정 열심히 잘 해왔지만 사실은 기울기에 따른 풀이가 훨씬 좋은 풀이가 됩니다. 됐으니까 활용해서 꼭 답을 주시면 되고요. 충분한가요? 자, 얘들아 하나만 복습하고 일단 쉬었다 때 하나만 복습하고 자, 여러가지 심 구하는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올 겁니다. 첫 번째, 무게중심 가장 쉬운 거. 무게중심 구하는 거 알고 있죠?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3분의 해가지고 따르르 하면 된다. 그럼 무게중심의 특징. 뭘 무게중심이라고 부르죠? 중선의 교점, 오케이. 그래서 중선의 교점이 보여야 된다는 것과 문제에서 무게중심이 나오면 끊어서 그리지 말고 쭉 연결해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 2대1 길이 비율 알고 있어야 되고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꼭지점을 다 연결해 보면 넓이가 같다는 거. 따라옵니까? 그럼 무게중심하고 맨날 연관해서 나오는 게 합도수의 중선 정리라는 것까지 일단 떠오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말고 여러분들 이제 또 막 외심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외심 맞습니까? 그럼 외심은 일단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외심 어떻게 구해요? 오케이, 길이가 같다. 세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다라는 가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ABC라는 좌표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PA랑 PB랑 C는 같다라고 해서 이걸 풀어버리면 이제 외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뭐 그 외에 딱히 뭐 외심에서 볼 특징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내심. 그래서 문제에서 외심을 구하라고 하면 좀 쉬운 문제가 되고 내심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니 3스텝이 있으니 너네가 한번 풀어봐라 라고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내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러한 몸에 중심을 걸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중심에서부터 접하는 이 접점들은 항상 이어서 수직 표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법 자체가 내가 이 P에서부터 이 직선을 내가 N이라는 직선, N이라는 직선, L이라는 직선이라고 잡아주면 얘네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N까지의 직선과 길이와 길이가 똑같다. 이거 물론 풀면 P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때는 절대값이라는 애가 붙어버려서 여기도 절대값, 여기도 절대값, 절대값 붙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잡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더럽기 때문에 활용 안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뭘 활용을 하는 거냐? 여기 있는 요 놈을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얘가 합동의 삼각형이 나와서 각을 이등분할 것이고 각을 이등분할 것이고 각을 이등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심은 각을 이등분하는 요 세 직선의 무슨 점이다? 교점이다. 그래서 내심을 실제 구하는 방법은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교점이다. 즉 이걸 가지고 자취가 떠올라요. 그럼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자취로 우리가 공부했고 과제로 풀어왔죠. 그러면 그 직선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다시 그려줄게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나가 나와서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죠. 그러면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음수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인 걸 택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거하고 요거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구할 줄 알잖아요. 그 중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인 거. 그 둘에 뭐 하면 된다? 교점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내심을 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도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묶어서 같이 공부해야지 깔끔하다.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내심에 대해서 이건 저번 내심이었는데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내저번의 반지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넓이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넓이 공식. 그래서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반지름을 곱한 게 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여기까지 스트로크 떠올리시면 죠. 이건 괜찮을까요? 따라오십니까? 이렇게 쪼갰을 때 2분의 1 AB,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 이렇게. 그래서 이 넓이 공식 떠올라야 된다. 여기까지가 내심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에 수심이라고 이제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선생님 때는 있었어요. 방심이라는 것도 있고 이상한 심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포자가 많아지면 빼줘요. 수심이라는 게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서는 수심이라고 이게 딱 명칭만 안 와요. 본 시험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저기 709번입니다. 709번. 709번에 수심 써주시고요. 수심이 뭐냐면 수선의 말의 교점. 자, 그래서 수심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면 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되게 신기한 건데 여러분들은 전혀 안 신기하다 그랬죠? 되게 신기한 케이스인데 그래요. 이게 한 점에서 만나서 신기해서 이걸 붙인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내가 이걸 또 어떻게 구하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수심 맞습니다. 근데 교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한다라는 것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교점을 연립으로 구한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찾아서 연립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구하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두 개. 여기서 이 꼭지점의 점을 줬기 때문에 점 하나 준 겁니다. 수직이라는 거는 뭘 줬다? 기울기를 줬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절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수직이니까 기울기 나왔죠? 걔가 이 점 지난 다음에 직선을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해 주시면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도형적으로 딱 봤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구할까 하든 가만히 차라리 뚫어지게 보세요. 이거는 교점 두 개 필요하니까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일단 신고하는 거 복습까지 했고요. 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수업 시간은 안 가는데 원래 쉬는 시간은 빨리 가잖아요. 아니 진짜. 자, 얘들아 바로 좀 들어갈게요. 자, 707번, 710번 여기다가 실수 주의 써주세요. 707, 710 실수주의. 707, 710 실수주의. 자, 그래서 어디서 실수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한 문제만 딱 풀고 넘어갈 거예요. 모든 실수 K합을 거라.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부직선이 일치한다라고 나오면 부직선이 일치할 때는 A분의 A'이랑 B분의 B'이랑 C분의 C'이 같다.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두 개가 평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A분의 A'이랑 B분의 B'이랑 같다 이렇게 하나요? 수직이면 어떻게 해요? AA' 더하기 B, B'이 0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주어진 얘를 이렇게 다 넘기겠죠? 맨날? 이유는? 이거 뭐 있나요? 익숙하니까. 내가 익숙한 형태로 보고 싶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 즉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다.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분의 C'랑 같다. 이렇게 하면 풀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걸 좀 정리해서 여기 양쪽을 플러스 다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쪽에 A로 나누고 양쪽에 B'을 곱해요. 그러면 이 식이 A분의 A'은 B분의 B'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얘가 이게 같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이 A분의 A', B분의 B'이 같다는 얘기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양쪽에 B' 곱해주고 양쪽에 C'로 나눠주시면 B분의 B'이랑 C분의 C'이 같다는 식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Y절편이 같다는 얘기죠? 요게 같다는 얘기는 Y절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는 얘기가 물론 식자체는 여기 같고 여기 같은 게 맞는데 얘를 연결지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연결지어서 두 개까지 같으면 되는구나 이거 이용해 주셔야 돼요. 이유는 여러분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험 때 풀 수 있는 문제 분명히 더 있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했다? 시간. 넘겨가지고 해보세요. 백날 첫날 또 시간 잡아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이거 활용해 주시라고. 습관이에요. 한두 번만 활용하면 그 다음에 활용하는데 애초에 숙제할 때 활용 안 하지? 시험 때 절대 안 해요. 익숙한 걸 하게 된다고요. 지금 해서 오히려 틀려보세요. 그럼 시험 때 오히려 그 틀려서 한번 고쳐주시면 그대로 적용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거 제발 외우세요. A 더하기 B B'이 여기다. 뭐 한번 보여주면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을 한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뀔 거고 A'는 마이너스 B B'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B'는 0이다 이게 바로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 조건 꼭 외우세요. 꼭. 아시겠죠?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달려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달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볼 때요, 여러분들. 여기를 양쪽을 B로 나눠버리죠. 근데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가 0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기울기를 봤다는 얘기는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냐면 B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쓸 때도 이거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0인 걸 따로 조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를 지금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걸 다 분모에 갖다 썼죠. 분모에 썼다는 얘기는 얘네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각각의 조건들은 얘네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얘네는 뭐한다? 따로 조사한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자, 수직이래요. 그럼 수직은 A 더하기 이거 인수분해서 바로 쓸게요. A 더하기 B 얘랑은 뭐가 나오면 된다? 0이 나오면 된다. 근데 이거는 K가 언제만 쓸 수 있다? 얘네가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는 K가 마이너스 3인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건 1인 거, 4인 거. 맞나? 네, 이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4인 거는 어떻게 하자? 따로 조사하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쓱 풀어주시면 얘가 이제 k 더하기 3 k-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묶어주시면 k-4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0이 되는 건 실제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3인데 요 조건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3인 경우랑 k가 1인 경우랑 k가 4인 경우는 따로 해서 하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나오고 여기 0 나와요. 그러면 0 더하기 0이 2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애초에 저 직선의 방정식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자 k1 대입해볼까요? k1 대입하면 여기 0 나오고 여기는 4y는 2라는 직선 나옵니다. 즉 y는 4,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나와요. 자 k1 대입해주시면 여기는 여기가 0 되니까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 즉 x는 3분의 1이라는 직선이 나와요. 그럼 이 두 개는 수직인 게 맞아야 아니에요? 맞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k 4 대입합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따라오세요. 왜 안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수주의 써주시고 항상 이거를 활용하는 게 간단하다. y는 이렇게 정리하다가 또 틀려서 선생님 계산 틀렸어요. 그럼 계산 틀린 게 아니라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찍고 넘어갔고요. 자, 712번 이렇게 5개. 712번 이렇게 5개. 자취 쓰세요. 자취. 그리고 725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725번. 그럼 마찬가지로 725번 넘어가서 별표 5개. 자취. 암기. 암기하셔야 돼요. 자취.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할 자취가 뭐냐 이거예요. 정점 A를 지나는 직선에서부터 B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언제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머릿속에 한번 그림 떠올려 보세요. 정점 A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한 점 A가 있는데요. 이 A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B가 있는데요. 요 A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직선들이 있을 텐데 이 B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B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B에서부터 이 직선들까지의 거리가 있을 텐데 언제가 가장 긴지 얘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떠오를 수 있지만 떠오르면 좋아요. 우리 방학 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단 정답을 먼저 얘기하자면요. 얘네가 수직일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직일 때.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3분의 1가 된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취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일단 내가 이 A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얘랑 이 A랑 수직인 요걸 한번 일단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가지고 있는 원을 지금 그리려고 합니다. 중심은 B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원을 그리면 여기가 지금 접점이 되기 때문에 원의 형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질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이 길이는 이 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되버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A에서 어느 직선을 긋고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이 길이는 반지름보다 어때요? 무조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반지름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원 하나 딱 그려놓으니까 당연하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일단 증명 방법은 원을 활용하는 게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결론 언제나 어떤 A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 이 전까지의 거리가 최대 때가 언제다? 뭐 할 때다? 수직일 때다. 오케이? 최대값은 뭐가 된다? AB가 된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자취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725번과 아까 그 문제 기회를 좀 다시 한번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넘어오셔서 716번. 716번. 노가다 뜨셔서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AP는 BP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태어나, 저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좋아요. 네. 이렇게 네. P는 AB 어디에 있다? 수직 등분선 위에 있다. 이거 보이셔야 돼요. AP는 BP라고 나와 있는 순간, P가 어디 있다? AB의 수직 등분선 위에 있다. 이거 보이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대충 보면, A라는 점이 2,2가 있고요. B라는 점이 4,6이 이렇게 있는데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라는 점은 뭐 이렇게 이 참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놓고 P가 1, 4분면 1, 4분 이차함수 잘 그려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잘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PA랑 PB가 같은 걸 만족시키는 P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본 순간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P가 어디다? A, B의 수직 등분선 위에 있다. 그래서 P를 찍을 때는 A, B의 수직 등분선을 그려주셔서 여기 어딘가 P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P가 또 어디에 있대요?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래요. 그럼 P가 어디 있는 게 보여요? 이거랑 이거. 근데 문제에서 1,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거인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이제 무슨 점이라고 부르고? 교점이라고 부르고.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이다. 그럼 연립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것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나와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수직 등분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잡취가 보여야 된다. 이 잡취가 안 보이면 여기를 막 A, 이렇게 잡고 거리 갖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717번. 자, 717번. 자, 쓰세요. 삼각형의 평행선. 진짜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선분 AB랑 평행하고 넓이를 이등분하는 애가 있대요. 이렇게 선분 AB와 평행하고 넓이를 이등분하는 이런 형태가 있대요. 그럼 삼각형의 평행선 화살표 뭐라고 쓸 거예요? 삼각형의 평행선 화살표하고 뭐라 쓸 거예요? 삼각형의 닮은 삼각형의 평행선 나오면 닮은 맞습니까? 삼각형에 대해서 똑같은 내분점 나와도 뭐 닮은 얘들아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그럼 이 문제는 닮음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 딱 살펴보니까 넓이가 이등분되다라고 나와서 아 요놈의 전체 넓이 물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닮음 활용할 건데 넓이가 이등분된다는 얘기는 요놈의 넓이하고 요놈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넓이비는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넓이비는 1대 2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닮은 비잖아요. 즉 길이비. 그럼 길이비는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 1대 루트 2고 1대 루트 2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넓이 등분한다. 전체 넓이 구해서 물론 다 해도 되지만 그건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때에 따라 바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건 닮음이니까 닮음비이기 때문에 아 넓이비를 가지고 닮음비가 깔끔하게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오십니까? 그래도 문제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가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갑시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몇 개? 2개. 근데 일단 평행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평행한 거니까 기울기 알아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 아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점. 그럼 점이니까 당연히 교점들을 보셔야죠. 그럼 이 점은 얘하고 얘를 1대 루트 2 마이너스 1로 내분하는 점 전부에서 직선의 방정식 가는 거 끝나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도 도형적인 기본적인 형태니까 체크하고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한쪽 넘기시면 다 빨간불이죠. 여기 막 다들 별표 쳐놓고 막 이런 거 같은데 맞습니다.
어려워요. 10분 뒤에 뭐라고 했는데? 졸린 사람. 제가 갔다 올게요. 카드가 없어요. 네, 그럼 718, 719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718번에다가는 여기 써놓으세요. 718, 719 묶으셨어요. 묶으세요. 그래서 기울기와 길이를 활용하여 좌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별표는 5개 쳐주세요. 기울기와 길이를 활용하여 좌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별표는 5개 쳐주시고요. 답이랑 풀이가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제 풀이 따라하세요, 최대한.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세요.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그림 잘 그리셨을까요? 그림서 좀 그랬나? 성분 PC. 성분 A. 자, 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필기해놓은 게 뭐냐면 기울기와 길이를 활용해서 좌표를 설정한다. 요거에다가 별표 5개 여기까지 해놓으라고 했던 거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한 점 1,3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문제에서 5라고 나왔을 때 이 점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서 떠올렸나요? 그럼 첫 번째는 내가 이 점을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a, 2a 플러스 1이라 하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여주시면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2a-2의 제곱이 5가 되겠구나. 물론 풀어버리면 a 값이 나온다. 하지만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도 기울기를 활용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빨리 구할 수 있다 정리했던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기울기를 줬다는 얘기는 여기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면 이놈들의 닮은 비, 길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거죠? 1대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대2니까 여기 1대2라고 이렇게 쓰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인 거예요? 루트 5인 거죠. 피타니까. 맞습니까? 근데 루트 5라는 길이가 5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 몇 뺐다는 얘기예요? 루트 5 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루트 5.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루트 5. 그러면 1,3을 루트 5만큼 갖고 3이라는 놈을 2루트 5만큼 올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으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세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얘를 길이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를 그냥 K 이렇게 이렇게 써서 피타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피타를 K제곱 더하기 4K제곱이 뭐가 된다? 5가 된다. 25가 된다. 그래서 K제곱은 뭐가 나오니까 K가 뭐다? 루트 5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선생님 궁금해서 1번, 2번 중에 이거 그냥 잠깐만 손만 살짝 들어주세요. 난 1번처럼 할 것 같다. 1번 여기 길이 B 쓴 다음에 여기 몇 배 되는 쓰니 이렇게. 난 2번처럼 피터 쓸 것 같다.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줄 필요가 없어요. 기울기 2라고만 나와 있어도 이 평행이동을 가지고 이 좌표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만 풀어보신 분들은 기울기만 나왔을 때는 문제를 못 풀고 허덕허덕 한번 진짜 가봐야 돼요. 자, 일단 수직대분선 저렇게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ABC가 아직 어딘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직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y는 x-라는 얘를 먼저 그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찍어요. 근데 문제에서 B의 좌표가 X의 좌표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B가 대충 여기 있으면
C가 여기 있구나. 일단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BC가 4루트이래요. 아, 요만큼의 길이가 4루트이구나. 자, 근데 A라는 점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A는 삼분 BC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을 것이다. A가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 A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2,-1이라고 나왔으니까 실제 A가 뭐 여기 어딘가 있다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지금 중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어디다? 여기 어딘가 있을 것같다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A를 여기다 찍으면 요 A 잡아주시고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래서 요 무게중심이 지금 2,-1이다라는 여기까지 내가 체크한 겁니다. 일단 그림은 이게 끝이에요. 자, 이제 문제 어떻게 풀지 한번 볼 건데 볼게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내가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수직의 등분이기 때문에 수직은 뭘 줬고? 기울기를 줬고 근데 이 직선이 뭘 지나요? G를 지난다라고 해서 이 G를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따라하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요 요 놈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몇이고 -1이고 2,-1을 지나기 때문에 2,-1을 지난다. 즉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내가 A라는 좌표랑 B라는 좌표를 찾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끝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이 B라는 좌표를 찾아나갈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좌표를 찾아나갈 건데 요놈의 기울기와 요놈의 길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볼 건데 이 점의 좌표가 무슨 점이라고 보고요? 교점, 즉 이것과 이것을 연립해버리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풀어주시면 x-3은 -x 플러스 1이 되고 2x가 5니까 x가 2분의 5가 나와서요. 실제 여기 있는 이 교점 자체가 2분의 5,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에 따라 B하고 C의 좌표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B하고 C의 좌표를 빠르게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갈게요. 자, 여기가 4루트인데 2등분 되니까 이 길이는 몇 루트? 2루트. 근데 기울기가 1이니까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이렇게 따라온다고요. 그럼 이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2란 2대 2대 루트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B의 좌표는 얘를 이만큼 갖구나. 여기다 2를 더해주시니까 2분의 9. 여기다가 2를 더해주시니까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C의 좌표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만큼 받겠죠. 이만큼 빼주시니까 2분의 1. 이만큼 빼주시니까 -2분의 7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B하고 C의 좌표를 구해버리면 왜 구했냐? 이 무게중심을 활용하면 이 세 개의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A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A 좌표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알아서 구하세요. 그러면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단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리자. BC라는 걸 먼저 그렸다. 여기다가 BC 꼴찌를 C를 찍고 A라는 건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기 때문에 수직이등분선 위를 딱 그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을 찍으려고 봤더니 얘가 2등분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직선 위에 있구나. 이거를 체크하는 것도 만만치 않나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들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얘를 평행이동, 그러기 위해서는 교점을 또 구하셔야 돼요. 또 평행이동 가지고 다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예요. 따라오십니까? 어려우니까 다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해주시고. 자, 넘어가서 715번 갑니다. 네, 갔다 오세요. 사무 음료 왜 안 먹었어? 졸리지? 눈이 아파요. 몸이 아파? 눈이요. 눈이 아파요? 네. 근데 음료를 왜 안 먹었냐고 했는데 눈이 아파요. 내가 좀 잘못 받아들인 거야.
하나 다음 쉬는 시간 선생님께 음료 갖다 줄게요. 큰 거예요. 일주일 더 왔네요.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아니 그때 목요일에 아, 왜 일주일 더요? 아니 교재 알려면 어디 있어? 나 주목 들어갔는데 주목 안 있었어. 일주일 더 하는 거예요. 일주일 아니 그게 나왔어요. 안 돼. 그 주목 들어갔는데. 삼각형 올리기는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로 두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들. 두직선을 그릴 때 위치 관계를 고려하는 습관. 위치 관계 고려. 두직선을 그릴 때 위치 관계를 고려하는 습관이 항상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위치 관계라 함은 두직선이 뭐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 수직하는지 이런 놈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일치하는지랑 평행하는지는 굉장히 잘 봐요. 굉장히 못 보는 게 뭐예요? 요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 글 붙이고 이거는 딱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수직인 거를 봐라 라고 할 때 학교 시험에서 이게 바로 보여야 되는데 바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안 보이는 이유는 뻔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보이죠?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안 보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본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A 더하기 B B'을 항상 고려하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바꾸면 또 시간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A B 하면은 0이니까 아 얘는 수직이구나 이렇게 항상 판단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몰라요. 알아요. 네. 어차피 끊기고 된 거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자, 보시면 또는 이렇게 보세요. 여기 각을 있는 건 하니까 길이 대 길이는 길이 대 길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가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등변삼각형 먼저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 이등변삼각형 될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네. 보면 얘들아, 요 수직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볼 거거든요. 요 보라색, 요 직선을. 그럼 얘는 여기 수직이니까 뭘 준 겁니까? 기울기 준 거죠. 그 다음에 원래라면 이 중점을 활용한다 맞는데 이 A하고 B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직선 보면 얘가 어떤 점을 지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원점 지나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나와버려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 보라색의 기울기는 뭐예요? 2. 그리고 원점 계산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나는 요 직선이 y는 ex라고 알고 있는데 요 직선이 무슨 직선이냐면 이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에요. 그럼 우리 알고 있는 특징.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 직선들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서 가장 그냥 하나점을 쓰자. 그래서 1,2라는 한 점에서부터 아무 점에서부터 이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 거리와 1,2에서부터 x 플러스 k
K1이 0까지 거리가 같다. 이걸 써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K-2라는 이름이 루트 1 더하기 K제곱분의 절대값 1 더하기 2K로 따라온다는 거고요. 지워주시고 절대값은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한쪽에 뿔말을 붙인다. 이놈이랑 이거 풀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K는 3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K는 3분의 1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근데 문제에서 K가 3분의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K는 3분의 1이 이런 지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K가 3분의 1. 그래서 일단 K값 정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라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방법은 사실 끝난 게 맞아요.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어요. 그리고 K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 교점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점 구할 수 있겠죠? 세 점의 제곱 구할 수 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다. 일단 이거 보이시는 것도 맞고요. 또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요거 안 돼. 요거 있네. 첫 번째 방법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지정할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내가 이 A라는 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A라는 점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K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가 Y는 3분의 1 있습니다. 이것과 여기는 요놈을 연립해 준다는 거죠. 그럼 Y에다가 3분의 1X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3분의 5X 마이너스 10은 0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얘가 719번입니다, 여러분들. 719번. 중간에 조금씩 끊긴 것 같은데. 네, 뭐 프리 영상 올려줄 거긴 한데 여기서 자세히 푸니까. 책방에서 훨씬 자세히 풀고 선생님 그 영상 풀다가는 귀찮으면 그냥 막 풀고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뭐 느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느껴지거든요. 여기서는 되게 애초에 필요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죠. 그렇죠? 근데 영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문제 봤고요. 자, 720번도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주시고요. 720번에 별표 3개 정도 쳐놓고 직선의 위치 관계 플러스 점찍기. 자, 이 문제 못 풀었다면 첫 번째 요거를 고려 안 해서 못 풀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대충 찍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대충.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릴 건데 좀 전 얘기했다시피 위치 관계 고려해서 그리자. 그럼 A, A', B, B' 하니까 뭐가 나와요? 0 나오니까 수직이다 먼저 체크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두 직선을 수직인 형태로 그려줘야 된다는 건데 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잡아주시고 하나의 기울기 2니까 대충 이렇게 수직 잡았습니다. 뭐 요 기울기가 2인 거고요. 요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를 보는 순간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라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 후에 항상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6,3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점을 찍을 때 여러분들 그냥 어딘가 있겠지가 아니라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지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지 뭐 사이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 직선 위에 있는지를 정확히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마이너스 6,3을 찍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3을 지나요. 이 직선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찍어줘야 되는데 이 점을 대충 찍으면 또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럼 갈게요. 이 점을 지나면서
문제에서 지금 K가 양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K가 양수란 얘기는 요놈의 기울기는 Y 넘어가니까 기울기가 K이기 때문에 유점을 짓으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식선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때 요놈의 넓이가 30이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넓이 30이라고 나왔으니까 넓이를 표현하자. 첫 번째 방법 잠깐만 소개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좌표 알고 0,0 이 좌표 아니까 이 좌표만 알면 답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 좌표는 이것과 이거의 무슨 점? 교점. 그래서 교점 표현한 다음에 넓이 30분의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좌표 설정으로 답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좌표 설정으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여기가 직각이라고 줬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직각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기억나세요? 수업 시작하면서 한 거. 여기 정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직각이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직각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기억나십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사실 몇이라는 얘기예요? 36, 9, 3루트 요만큼의 길이가 3루트거든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넓이가 30이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루트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얘가 30이 돼야 되니까 높이는 양쪽에 3 날려버리고 루트로 날려버리고 이 곱하니까 이거 4루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놈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다? 1대2다. 여기가 K, 여기가 2K 이렇게 따라와서 유점의 좌표를 피타로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놈의 닮은 B가 이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대1 길이. 그럼 얘하고 닮은 B가 이놈 1대1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뭐 K는 여기 썼기 때문에 사실 K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여기를 뭐 A라고 잡아주시면 피타를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점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걔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A분의 K 값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도형 정말 주의 깊게 계속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얘가 720번이고요. 자, 721번 그 옆에다가 736번 이렇게 써주세요. 721번 옆에다가 736번 써주시고 자, 하나의 개념인데요.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제 맘대로 이름 붙이고 제 맘대로 정리한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두 직선의 미치관계 이거는 어느 교과서에든 어느 교재든 있어요. 이 미치관계가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 뭐 수직이냐 평행하냐 뭐 일치하냐 이렇게 교점의 개수 가지고 푸는 거. 그래서 세 직선의 미치관계도 똑같이 접근하면 되는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자 갑니다. 내가 지금 세 개의 직선의 위치관계를 그릴 건데 우리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잘 알고 있거든요. 두 개의 직선을 먼저 그릴 겁니다. 두 직선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얘들아 이 위치관계 볼 때는 교점의 개수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교점이 한 개일 수도 있죠.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교점이 몇 개일 수 있어요? 교점이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개의 위치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추가로 하나의 직선을 더 그리면 세 개의 직선의 위치관계가 완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에 직선 하나를 추가적으로 그릴 때 또 교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교점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죠. 즉 세 개의 직선이 일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또는 두 개 일치하고 하나 만날 수도 있겠죠. 또는 두 개 일치하고 하나가 교점이 없게끔
평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놈의 위치 관계들이 막 있는 거예요. 두 개 일치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두 개 일치하고 하나가 평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일치하는 건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일치하는 경우를 웬만하면 배제하고 풀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일치하는 것도 정리하긴 했지만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다 하나의 직선을 추가적으로 그릴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직선을 그릴 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냐? 이걸 먼저 할게요. 자, 하나의 직선을 그릴 때 요 하나의 나머지 직선과 평행한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또는 뭐 여기는 이 직선과 평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행하거나 이렇게 평행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는 또 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평행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지는 이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즉 교점이 3개인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이 교점 자체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두 개의 직선을 그려놓고 내가 하나의 직선을 추가적으로 그릴 때 교점이 여기도 존재, 여기도 존재할 수 있다. 두 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교점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직선과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평행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교점이 모두 일치하면 그냥 교점 한 개로 다 끝이 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교점이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면? 세 개가 모두 평행하는. 그 다음 교점이 두 개일 수 있겠죠? 이렇게 가면. 근데 교점이 하나일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를 총총만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실제 뭐냐면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두 직선이 평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직접 그리는 걸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세 직선이 평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떠올려보세요. 교점 두 개라는 얘기예요. 세 직선이 평행하는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죠? 0개라는 얘기예요. 한 점에서 만나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럼 교점이 3개인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직선이 3개니까. 여기 마지막은 교점이 3개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나머지가 이 두 개를 지납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두 직선 평행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요. 세 직선 평행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문제에서 세 직선의 교점이 두 개인 A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세 직선인데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네. 두 개가 뭐다 약간? 평행할 수밖에 없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제에서 자, 얘는 이 세 개의 직선이 이 전체의 평면을 6개로 나눈 거죠. 구역이 6개가 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얘는요, 구역이 몇 구역이에요? 4개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구역이 4개 이렇게 됩니다. 얘는 구역이 몇 개예요? 6개인 거죠? 얘는 구역이 몇 개인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저렇게 한번 직접 그려보고 연습해 보시고요. 그에 따라 정리를 해야지 시험 때 이게 빠딱빠딱 떠오르지 외우려고 해봤자 괜히 찝찝하고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721번
세 직선을 내가 그려야 돼요. 세 직선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두 개의 직선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실수주의 한 줄 좀 써주고요. 이렇게 서버를 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글씨 다시 볼 때 실수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딱 체크하면서 전날 봐야지 다음날 마지막 날에 체크할 때 다 실수 안 하죠. 오케이? 자, 갈게요.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이 세 개의 직선이 6개의 부분으로 나뉜다는 문제니까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를 봐달라는 얘기고, 이 위치 관계가 의미하는 건 극점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직선에 대해서 극점이 0개인 경우랑 극점이 1개인 경우랑 극점이 2개인 경우랑 극점이 3개인 경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교점이 0개이려면 세직선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평행하면 되는 거고, 교점이 1개이려면 3개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면 되는 거. 따라오세요. 교점이 2개이려면 일단 교점 하나 되게끔 그려요. 그 다음에 교점이 2개이려면 나머지 하나가 뭐 해야 돼요? 평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평행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교점이 3개이려면 교점 하나 되게 그려요. 교점 3개이려면 이런 식으로 교점 3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치관계 끝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옵니까? 근데 얘가 6개의 부분을 나뉜다는 얘기는 지금 얘는 구역이 4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됐습니까? 이거는 정답. 얘 6개. 정답. 얘 7개. 탈락. 그럼 결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개가 평행하다. 이게 지금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문제하고 사실 좀 전에 선생님 체크하라고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답까지 한번 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교점이 얘를 지난다 이렇게 가져도 되고 이 둘의 교점이 얘를 지난다 이렇게 가져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의 교점을 먼저 한번 구할게요. 자,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 되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이렇게 따라와서 x좌표가 뭐가 나오죠? 1-a분의 10이라는 요게 이 둘의 교점이 되버려요. 따라오니까 근데 우리가 y좌표를 구해서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요 둘의 교점과 요 둘의 교점도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이유는 여기는 문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활용하는 게 좀 더 간단할 거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립합니다. 그럼 똑같이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버리면 3x 더하기 a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와서 x는 a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교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얘가 a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다가 분모분자에 3배를 하면 여기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a가 여기다가 3배를 한 3a 더하기 9가 4a가 8이니까 일단 a는 2 이렇게 적어줍니다.
A가 2면 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겠구나. 사이가 마이너스 8, 그럼 A가 마이너스 2. 일단 요거 경우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는 평행할 때 처리하면 되나요? 평행할 때. 그러면 평행할 때 보시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려면 A분의 A'랑 B분의 B'이 같아야 돼요. 그럼 A는 몇인 거? 1인 거.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평행하려면 A분의 A', B분의 B'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 A 몇이어야 돼요? 네, 왜요? 답이 없어요? 왜요? 그렇대요. 다 틀렸어요. 알아서하세요. 자, 다시 이 두 개 평행이가 되니까 평행하려면 네, A1 나오고 이 두 개가 두 직선이 평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 평행하려면 A분의 A', B분의 B'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는 거. 평행할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점도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마이너스 5. 그렇대요. 자, 그럼 이제 안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얘가 평행할 때를 갖다 써야 되는데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A분의 A가 같아야 평행인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단 이때는 A가 0이 아닐 때만 이거 쓸 수 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0일 때 뭐 하냐? 떨어져서 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실제 A가 0이면 X는 이런 직선, X는 이런 직선이 평행한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실수 나온다. 그래서 A가 0인 것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되는 거고요. 요게 두 직선이 평행할 때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들? 요게 736번이고요. 자, 724번에 마찬가지로 그래프 5개 주시고 724번 자취, 쓰세요. 자취 암기 저걸 끝이라고요. 5개 선생님 결은 선생님 기분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하실 것은 없어요. 근데 별 5개 그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 7하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핵심 개념이 들어있는 게 별이 많습니다. 그 외에 뭐 단순히 문제가 어렵거나 뭐 그런 거에 별치라고 하진 않고 그냥 많이 들어가는 거. 자, 724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문제 자체는 이겁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자체는 여기 위에 이미 한 점이 있는데 이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게 언제가 최소인지가 자취로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P를 여기다 찍어서 이 거리와 이 각각의 거리를 내가 비교하고 싶다는 건데 언제가 제일 짧은지가 보이셔야 돼요. 보이세요? 그러면 무슨 선을 그려나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평행선입니다. 자, 이거하고 평행선을 내가 그려보면 대충 여기다 평행선 그려보면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P가 여기 있는 것보다 평행선을 좀 더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거리가 좀 점점 줄어든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얘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할 때 평행선이 뭐 할 때? 접할 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평행선이 접할 때.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주어진 얘는 얘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2인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이놈과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뭐 하다고요? 접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접하니까 컴플렉스를 써버리면은 A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루토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풀어주시면 A 값 나오는 겁니다. 한 점 의미로 잡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겠지. 이해되실까요? 자취가 떠올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자, 넘어가서 전부 다 별표치 문제가 있더라고요. 730번. 그래서 730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문제가 뭐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저기에다가 내가 정사각형을 이렇게 막 얹었는데 그때 이 A하고 B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목표를 써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포맷선은 잠깐 제껴놓고요. 이 상황에 먼저 조금 집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45도라는 얘기 괜찮습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이거하고 평행한 애를 이렇게 쭉 그리면 여기도 45도일 수밖에 없어서 이 B하고 D는 Y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지금 천천히 좌표를 설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보세요. 핵심은 평행이동을 가지고 좌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하나의 점의 좌표를 지금 잡음으로써 천천히 시작을 할 건데 이 A하고 C라는 놈의 X좌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여기를 N좌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A라는 점을 A, A제곱 이렇게 스타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Y가 X제곱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 C의 좌표는 뭐라고 할 겁니까? C의 좌표는 A, A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Y는 X 위의 점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럼 나는 이 A하고 C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B하고 D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게 서술형 문제라고 합시다.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있을 때 B하고 D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게 서술형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이 길이들 모두 똑같을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나는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 전체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 길이가 뭐죠? A에서 A제곱을 빼면 되죠.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에서 A제곱을 뺀 거를 2분의 1 빼주면 되는 거죠.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이제 D의 좌표를 내가 구한다면 D의 좌표는 이 점에서부터 이만큼 올리고 이만큼 왼쪽으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점에서부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써볼까요? D의 좌표는 뭐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시작해볼까요? 그럼 A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죠. 얼마만큼? 이 길이만큼. A에서 이 길이만큼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이 길이만큼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게 지금 D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그냥 구할 필요 없는데 그냥 구해준 거예요. 자, B의 좌표 갑니다. 자, B의 좌표는 A에서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A에서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길이를 더해주면 돼요. 따라오실까요? 그 다음 B는 이 A에서 이 길이만큼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이 A에서 이 길이만큼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D는 문제에서 yx 위의 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를 보면은 이게 당연히 똑같으니까 yx 위의 점이기 때문에 보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b는 또 어디 점이에요? y는 x제곱 위의 점이라고 나온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a 값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실제 이거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A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이렇게 사실 안 풀고 좌표 잡아서 또 다른 풀이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좌표를 설정할 때 평행이동을 가지고 좌표를 좀 설정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풀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쉴 때만 네. 한 번째만 넣어줍시다. 네? 너무 수업이 금방 끝난 느낌 아니에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불치는 이거 불렀어요. 너무 많은 거 쓰지 마. 한 문제만. 네?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필기만 할게요. 자, 3스텝에다가 조금 체크할 것들 체크하면서 필기만 좀 해봅시다. 자, 733번에 왜요? 좋아요. 같이 웃어요. 왜요? 저 따돌리지 마세요. 자, 733번에 끼워 팔기 이렇게 돼요. 끼워 팔기. 네? 이거 팔기. 그냥 쓰세요. 팔기요? 네. 끼워 팔기 쓰세요. 쓰기 싫죠? 뭐예요? 자, 734번에는 도형이라고 써주세요. 도형. 그래서 734번 잠깐만 얘기해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부직선 나와 있잖아요. 부직선에 우리 위치 관계 고려해서 분명히 여기 수직 표시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가 0,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0,1을 지나는 요점 찍고 아마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놓고 문제에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직각이죠. 여기 직각입니다. 여기 이등변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죠. 보이세요? 정사각형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이는 거 맞죠? 이 모양 보이셔야 되거든요. 이 대신에 무슨 말인지 여기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거고 닮은도 나오고 합동 나오고 이거 합동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자 어쨌든 모양 보이셔야 된다는 거고 735는 그냥 자체 변동식 하시면 되고 736 아까 했고 737 738 738도 끼워 팔기 주세요. 끼워 팔기. 자 그리고 739, 740 묶어서요. 같은 도형, 닮음 보이셔야 됩니다. 739, 740 묶어서 같은 도형, 닮음. 740번 딱 그림 보시면 저거 닮음인 거 제일 먼저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739번도 똑같은 도형에서 닮음이 보이셔야 되게끔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넘어오셔서 끝. 그래서 힌트들을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고요. 그거 바탕으로 좀 푸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또 얘기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말을. 진짜. 그리고 이름을 자꾸